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30대 후반이 되었고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돌싱입니다. 아들이 내년 초등학교에 들어가네요. 오늘 아들이 놀이터에서 놀다 울면서 집에 들어왔어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 친구들이 아빠 없다고 놀렸더라고요. 그렇게 우는 아이를 겨우 달랬네요. 아이는 울다 지쳤는지 저녁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을 자네요. 자는 아이를 보니 벌써 5년이 지난 그 일이 떠오르더군요. 아이를 생각하면 제가 남편을 용서를 했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내 잘했다. 그런 아빠는 없는 편이 아이한테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저희는 2년 동안 연애를 한 후에 결혼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2년 넘게 거의 3년을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한눈을 팔고 있었는데 저 혼자 단꿈에 빠져 있었더라고요. 남편의 추악한 진실을 몰랐더라면 아직까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남편에게 속으면서 살고 있었을 거예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한번 깨지게 되니 더 이상은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더군요. 남편과 저는 같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았어요. 부서는 다르지만 남편이 저 좋다고 쫓아다녔고 결국 남편의 마음을 받아주고 사귀게 되었죠. 그렇게 2년 동안 연애를 한 뒤에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 후에 전업을 하였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맞벌이 하지 않고 전업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댁이 잘 살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중학교 때 돌아가셨고 시아버지는 재혼하지 않으셨죠. 거기에다 남편은 외동입니다. 그러니 시댁의 재산은 다 남편 몫이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어릴 때 사고를 조금 쳤나 봐요. 결혼 전에 남편에게 들은 건데요. 남편은 대학교를 가지 않고 사업을 한다고 시댁에서 돈을 가져갔나 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일을 벌이기만 했지 열심히 하지 않았대요. 남편 말로는 그때는 20대 초반이어서 철없어서 친구들과 술 먹고 노느라고 그랬대요. 사장이 그러니 당연히 잘 될 턱이 없죠. 그래서 한 3번은 말아먹으니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눈에 미운 털이 박힌 거죠. 그래서 돈에 관해서는 남편을 믿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군대 다녀와서 정신을 차렸고 회사에 들어가서 착실하게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사업에 사자만 꺼내도 시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아들을 낳은 지 2개월 만에 일이네요. 몇 년 전에 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재발이 된 거였어요. 그렇게 시아버지의 재산은 다 남편이 물려받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남편은 많이 힘들어했지만 갓 태어난 아이 때문인지 금방 기운을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되었을 때부터 남편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업병이 도진 거였어요. 남편은 회사를 간두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제게 늘 하시던 말씀이 남편 사업하려고 하면 무조건 말려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반대했죠. 괜히 회사 잘 다니는데 그만두고 잘 될지 어떨지 모르는 사업을 한다는데 아내로서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그게 남편과 저의 불화의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자기만 믿으라고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대요. 저 자식이 있는데 20대 때 하던 것처럼 하겠냐며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이미 회사를 간두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방도는 없었어요. 시아버지께서 물려주신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는데요. 남편은 그 건물 1층에 고깃집을 열었어요. 가게 오픈 준비하면서 남편은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믿기 시작했죠. 고깃집은 정말 잘 되었어요. 남편이 발품을 팔아서 좋은 고기를 싸게 떼왔거든요. 그리고 가게세를 내지 않으니 다른 가게보다
가격 면에서 충분히 경제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 손님이 많았습니다. 매출도 날이 갈수록 늘었어요. 남편은 거보라며 우쭐댔고 저도 남편을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가게가 잘 되는 줄만 알았어요. 제가 육아 때문에 가게에 나가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일이 터진 겁니다. 가게를 연 지 6개월쯤 되었을까요? 친정아빠 생신이어서 친정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가게 핑계를 대며 가지 않고 돈 봉투만 주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가게 연 지 얼마 안 되었으니 괜찮다고 이해를 해주셨어요. 남편은 모처럼 친정에 갔으니 며칠 쉬다 오라고 했어요. 아이를 부모님이 봐주시니 저는 3일 동안 육아에서 탈출해서 모처럼 만에 푹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침대에서 여자 머리카락을 발견한 거예요. 절대 제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색깔하고 길이가 완전히 다르더군요. 집에 다른 여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침대에 그게 떨어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심장이 뛰어서 어찌할 줄 모르겠더군요. 남편을 붙잡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남편이 사실대로 이야기해 줄 리도 없었고 증거가 확실하지도 않잖아요. 아니라고 잡아떼면 방법이 없었기에 확실한 증거를 잡으려고 했었죠. 그때 한 가지 의심이 가는 게 있었어요. 건물 1층 남편 가게 옆에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여자가 20대 중반의 미혼인데 남편과 같이 있는 거를 몇 번 봤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생각해보니 그 여자 머리 색깔과 길이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그 여자가 미용실을 남편 가게 열고 한 3개월 뒤에 열었어요. 거기가 원래 토스트 가게였는데 젊은 부부가 했었거든요. 장사가 잘 되어서 월세도 꼬박꼬박 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 미용실로 바뀐 거였어요. 토스트 사장님이 저한테 단골 손님이 많고 무엇보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다른 곳보다 싸다고 저한테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 말로는 확장해서 다른 데로 이전했다고 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죠. 그리고 남편과 그 미용실 여자와 같이 있는 거를 몇 번 봤는데 그때는 그냥 별일 아니겠거니 생각했죠. 그리고 그 여자가 결혼할 남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더 의심하지 않았어요. 심증이 가는 곳이 있으니 이제 물증만 잡으면 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제 친구 중에 사촌 언니가 남편의 불륜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그때 흥신소 같은 곳에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서 그곳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어요. 거기 사람들은 정말 전문가더군요. 하나에서 10까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더군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지만 저는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의뢰를 한 뒤에 일주일 동안은 정말 피가 마르더군요. 남편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는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퇴근하고 들어와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에게 뽀뽀하고 아이를 안아주는 남편이 정말 죽일 듯이 미웠어요. 참느라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어요. 그런데 남편 휴대폰은 잠겨 있었습니다. 남편이 늘 하던 패턴을 해봐도 열리지 않았죠. 그 부분에서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흥신소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그 짓거리를 하더군요. 손님이 없는 미용실에서 버젓이 둘이 앉아서 다정히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러다 나와서 미용실 문을 닫고 모텔에 가는 사진과 동영상이 담긴 USB를 받았어요.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고 이혼하자 생각했죠.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좋게 이혼하고 나면 위자료는 받겠지만 그것들에 대한 복수가 너무 약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그 여자와 결혼하려는 남자에 대해서
추가로 알아봐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계획을 짰습니다. 제가 친정에 갔을 때 미용실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 짓을 했으니 제가 또 집을 비우면 당연히 또 그럴 거라고요. 그래서 남편 몰래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어요.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친정에 며칠 동안 다녀오겠다고 했죠. 남편은 왜 가는지 이유도 그리고 얼마나 있을 건지 묻지 않고 그래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음날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겼어요. 휴대폰으로 보니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를 집으로 불러들였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잠깐 기다렸어요. 그 두 것들이 절대 반박하지 못할 때 덮치기로 했거든요. 그 여자와 남편은 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부부 침대에서 그 짓거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그걸 저는 휴대폰으로 보고 있었고요. 침대에 누워 스킨십을 하다가 그 여자가 오빠 마누라보다 내가 더 잘하지? 라고 하는데 더 참고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조용히 집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두 연놈이 있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그것들은 그 짓거리를 하느라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나 보더군요. 그 여자가 저를 먼저 발견하고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남편도 너무 놀랐는지 당황해하며 말도 제대로 못하고요. 홀딱 벗고 있는 모습이 보기 싫어서 옷을 입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옷을 입고 나와서 둘이 잘못했다며 실수라고 싹싹 비는 거예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둘이서 만났냐고요. 그랬더니 오늘이 처음이라고 오늘 갑자기 뭐가 씌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남편과 그 여자는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더군요. 솔직히 이야기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였는데 그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걸 보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었어요. 남편의 뻔뻔함에 어이없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두 것들이 계속 싹싹 빌더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무 생각이 안 든다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용서를 할지 다 끝내버릴 건지를요. 그리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고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여자가 그렇게 좋았냐고. 저나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정말 실수라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두 번 다시 이런 짓 하지 않는다고 약속할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약속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남자가 결혼하면 누구나 실수로 바람 한 번은 피운다고 하더라. 당신이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당신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겠지. 나는 이렇게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나는 당신이 한 말을 믿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믿으라고 그리고 저 하라는 대로 다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건물 포함해서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돌려달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렇게 하면 이번 일 그냥 넘어가 줄 거냐고 하대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미용실 그 여자를 만나서 남편을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결혼하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했더니 울면서 다신 남편을 안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은 약속대로 모든 것을 제 앞으로 해주었죠. 그리고 미용실 그 여자는 가게를 뺐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처럼 예전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하루도 그것들이 한 짓을 잊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지 3일 정도 지났을까요? 흥신소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미용실 여자가 결혼하려던 남자에 관한 내용이요. 그 둘은 한 달 뒤에 결혼하려고 나를 잡아놓은 상태였어요. 그 여자는 그랬는데도 남편과 그 짓거리를 한 거였죠. 그 남자는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집도 잘 살더군요. 당장에 터트려 버리고 싶었지만 조금 더 극적인 상황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결혼하는 날까지 기다렸어요. 한 달이 지났고 그 여자가 결혼하는 전날에 남편과 그 여자가 불륜을 저지른 증거를 그 남자 집에 보냈어요. 짐을 싸서 친정으로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문자로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편한테서 전화가 불나게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니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난 너를 용서한 적이 없다. 다시 나를 찾지 말라고 했어요. 친정집으로 남편이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러려고 명의를 다 돌려주라고 한 거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죠. 그랬더니 저보고 무서운 여자라고 하며 정 떨어진다고 하대요. 자기는 더한 짓을 저질러 놓고 뻔뻔하게 말하는데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그날이 처음이 아닌 거 안다고 하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더군요. 결국 남편과는 협의 이혼을 하였어요. 남편에게 재산 일부를 주기는 했지만 제 명의로 바꾸지 않았더라면 저는 거의 못 받을 수도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미용실의 그 여자는 당연히 그 남자와 결혼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그 여자한테 상간녀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난 뒤 보란듯이 그 여자를 만날 줄 알았는데 안 그러더군요. 만나도 저는 별 상관하지 않았겠지만요. 그 뒤로 남편을 다신 볼 수 없었어요. 저는 이사를 했지만 친정 부모님 집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남편이 저를 찾으려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데 안 그러더라고요. 아이가 보고 싶지도 않은가 봐요. 아이한테 애정이 없었으니 그런 짓도 저질렀겠죠. 앞으로 아이가 살아가면서 아빠 없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정말 아프네요. 제가 더 아이에게 잘하고 사랑을 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이가 오늘 같은 일을 겪을 때면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았으면 괜찮았을까 하는 헛된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 같아요. 그게 더 아이를 위한 일인 것 같고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